자원봉사 헤이움. 안녕하세요. 정현주, 김유림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헤이움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주씨, 네? 첫 곡 소개해주세요. 네, 첫 곡은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입니다. 반짝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유림 씨, 네. 혹시 자립이란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자립이 한자로 스스로자의 설립자 쓰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립하니까 독립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네. 보통은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자립이라는 단어 쓰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자립하면 아마 대부분 경제적 자립을 떠올리실 거예요. 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을 온전히 해내기 위한 기초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자립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심오하게 자립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고민하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체는요.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아, 네, 그런데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진행하는 사업들, 그리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이야기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셨군요. 네, 오늘은 센터의 역할과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림 씨, 네. 혹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네, 좀 낯설긴 한데요.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네, 도담동 해피라움 7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네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곡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센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요. 오늘 현주 씨에게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에 듣고 온 이야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처음에 유림 씨에게 자립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네.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립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자립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아닌데 남들은 넌 자립한 거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개개인마다 정말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자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최후일 사무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저희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 쪽에서는 자립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뭘 자립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결정권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결정권. 그걸 어떤 기준으로 보냐.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냐가 자립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결정권, 그리고 스스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게 보통 자립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장애인분들이 자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협소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에 살아갈 때는 그 사람 도움 받잖아. 너 자립한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 누구나 다 도움받고 살거든요. 그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자립의 기준이 자기 결정권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이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죠. 네. 나이는 먹었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한 사항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자립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시작을 살펴보면요. 네.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주립대학인데요. 그때 학교에 재학 중이던 전신마비 장애인 에드 로버츠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의해서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가 최초로 설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997년 서울 국제장애인 학술대회에서 일본 자립생활운동가인 나카니 씨가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장애인 자립생활 개념이 처음 전해졌다고 하고요. 네. 한국은 그 이후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한 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던 에드 로버츠가 장애인 자립에 큰 역할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97년도 이후부터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과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언제 개소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관련해서 최호일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12년 3월 출범을 시작했고요. 2013년 7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제 등록한 후에 지역 장애인들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기회의 평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현재까지 공익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및 세종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신청 사업 등의 다양한 외부 공모 사업 확보를 통해서 기능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해와 같은 해네요? 네, 맞아요. 지역 장애인분들이 시민의 일원으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갖고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하실 수 있게 그런 도움을 주시는 기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장애인분들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어떤 사업들일지 벌써부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마구 생겼는데요. 네, 유림 씨가 질문 폭탄 쏟아내기 전에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그럴까요? 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꿈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빛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언니, 응? 혹시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알아요? 아, 중증 장애인이 원활하게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사회 참여를 도와주는 일상활동 지원사라고 알고 있어. 아, 언니는 아시는구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시어머님께서 요양보호 자격증이 있다고 하시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아냐고 하셔서 저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너는 젊은 애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핀잔을 하시잖아요. 아, 그랬구나. 모를 수도 있지. 그게 표준이론 교육과정은 40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아마 8시간이 빠져서 32시간 이론 교육 받고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하시면 활동하실 수 있을 거야. 어쩜 언니는 모르는 게 없어요? 아, 저 당장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잠깐. 자원이 엄마. 그 정보는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실 거야. 같이 말씀드려. 진짜 언니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오셨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네. 그럼 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네, 현재 약 11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등록 현황은 사무국장님께 듣고 올게요. 저희 2022년 12월 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공식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은 약 110여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별도의 회원 등록하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 신청만으로 참여가 가능하신데 한 연간 약 10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계속 참여하시던 분들도 있고 신규로 유입돼서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110여 명, 그리고 비회원으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도 따로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원과 비회원이 받는 서비스가 혹시 다른가요? 그렇진 않고요. 회원과 비회원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차이는 없다고 해요. 네,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용을 할지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만 이용할지는 각자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장애인분은 누구나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보면 장애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림 씨 말처럼 장애는 그 유형이나 정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어떤 장애 유형인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해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분들이 이용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장애의 종류나 중증 경증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국에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몇 군데나 있나요? 일단 전국에는 대략 250여 개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다고 해요. 250여 개요? 네. 그럼 각 지역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모두 동일한가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대동소이한데요. 네. 지역마다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수나 특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세부 사업은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의 특징에 따라 세부 사업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러면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고 왔습니다. 저희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그리고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있고요. 장애인이 생활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생활적, 경제적 자립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 내용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신청곡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호일 사무국장님의 신청곡 딘딘과 10cm가 함께 부른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듣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yeah.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준비한 말도 얼버무려 결국 망함.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매번 네 앞일 때 이런 답장와도 문제야. 눈에 보여 망할게. 혼자서 삐져 또 혼자서 풀어. 그러다 지쳐 이젠 끝내야지 생각하다 늦게 남아온 너의 답장에 또 미쳐. 너 얼마나 바쁜데 폰을 안 보는 건 말이 안 돼. 내게 관심 없는 것도 아는데 진짜 미치겠네. 이것만 넘기면 될 것 같은 게.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가 빛나서 반짝. 난 네 앞에서만 이런다니까. 이건 널 사랑하면 안 돼 part 2. 난 매번 이런 사랑들 뿐이군. 매번 내 자존감은 바닥. 남들이 보는 나랑 정반대야 옷일 뿐. 솔직한 게 좋은 거라더니 실오라기 하나 걸 치니 지질함에 그치. 뭐 잘 돼야 로맨스지 안 되면 혼자 구질구질 yeah. 이래서 사랑이 힘들어. 너무너무 혼자서 상처받고 부서져 못 고쳐. 그런데 왜 네가 또 왜 내 눈에 나타나서 날 힘들게 해. 그래도 좋아해.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랑.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가 빛나서 반짝. 난 네 앞에서만 이런다니까. 혼자 상상하고 그려보다 엉망이 되어버린 드라마. 주인공이 너라서 혼자 못해. 사실 지금도 있고 그 다 쓰기 전에는 제발 너의 문자가 오지 않기를 빌고 있거든. 너의 답장에 해볼래 하다 따슨 가사가 바뀔까봐. 근데 바꿔도 좋을 것 같아. 참 못났지 이게 나야.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랑.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가 빛나서 반짝. 난 네 앞에서만 이런다니까. 행복한가요 그대. 불같은 사랑을 난 하고 싶던데 그대 나는 건가요. 나를 봐줘 그대. 바보 같은 너를 나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건가요. 딘딘과 10cm가 함께 부른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듣고 왔습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네요. 네, 맞아요. 현지 씨, 네. 장애인 권익옹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장애인 권익 옹호는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네, 장애인 권익 옹호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사무국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의공호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장애 당사자가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장애 유형별 인권 및 학대 예방이랑 그다음에 권리 구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다양한 건의공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개별 혹은 이제 집단으로 건의공호 지원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립생활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그 해에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저희 장애인분들이 권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거나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 기념대회라고 해서 이거는 한 해 동안 이제 매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이제 기념하고 그다음 혹시나 이제 공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상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념하는 대회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세종시 지역 구성원들에게도 알리고 그다음 넘어서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 당사자가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이군요. 네, 그런데 개별 또는 집단으로 건의공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청하는 주체가 개인인지 가족인지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권익공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족 문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립생활 세미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네. 장애단체 기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대상자 발굴, 또 사례 회의 등을 한다고 하는데요. 각 기관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분에게 맞는 사업을 찾고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세종시에 장애인 권익 옹호에 대한 전문기관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보람동에 위치한 세종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학대 예방 사업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라든가 회의와 이용자 발굴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혹시 권익 옹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계시면 기관을 연계해주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잘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체크하신다고 해요. 아, 장애인분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지 않게 여러 기관이 연계한 활동과 전문기관의 케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대회도 너무 의미 있는 대회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하고 또 뜻깊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올해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듭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세종시 자원봉사 해유물 듣고 계십니다. 아, 저기 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 해움. 아, 그리요. 자원봉사 해봐요. 아, 같이 해요. 없는 것이요. 현주 씨, 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중에 동료 상담가라고 있더라고요. 네네. 동료 상담가면 장애인 상담가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료 상담가에 대한 이야기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동료 상담이라는 거는 장애라는 공통의 경험을 가진 동료 상담가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용자 대등한 입장에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 장애 수용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장애로 인한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 대처하는 방법 등 혹은 뭐 정보 제공,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결정권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제 동료 상담인데요. 일단 동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형은 다를지라도 이제 같은 장애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동료로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이제 장애를 드러내고 밖으로 같이 이제 자립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비장애인이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든 아니면 병이든 이제 장애를 경험할 때 비장애인이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 해도 사실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료 상담도 그런 같은 입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처음에 옹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료 상담은 같은 장애인이라는 대등한 입장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가를 말하는군요. 네. 상담가가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언을 해주면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장애인으로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상담에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등록된 동료 상담가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네, 2022년을 기준으로 총 5분이 계시고요. 센터에서 매년 동료 상담가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동료 상담가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동료 상담가는 유급 활동인 건가요? 네, 동료 상담은 상담 활동을 통해서 활동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요. 누구나 다 동료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동료 상담가 양성 과정이 별도로 있다고 해요.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모두 수료하신 분에 한해 동료 상담가 활동이 가능한데요. 동료 상담가가 되는 양성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현재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 상담가분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활동비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보면 꼭 활동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연락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멘토링 관계와 유사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멘토링과 유사하다고 하니 이해가 잘 되는데요. 네, 멘토와 멘티 같은 서로 끈끈한 유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이번엔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지혜 센터장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A Star is Born OST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부른 쉘로우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ell me something, girl. Are you happy in this modern world? Or do you need more? Is there something else you're searching for?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change, and in the bad times I fear myself. Tell me something, boy. Aren't you tired trying to fill that void? Or do you need more? Ain't it hard keeping it so hardcore?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change, and in the bad times I fear myself. I'm of the deep end, watch as I dive in. I'll never meet the ground. Crash through the surface where they can't hurt us. We're far from the shallow now. In the shallow, in the shallow.
영화 어 스타 이즈 본 OST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부른 셜로우 듣고 왔습니다. 현주 씨, 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생 모집이라는 팝업창이 보이더라고요. 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어떤 일을 담당하나요? 네,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생 모집 공고 보셨군요. 네, 봤어요. 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동 지원사와 장애인을 1대1로 매칭하고 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아, 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장애인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아서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그럼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네,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먼저 총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 수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요양보호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와 기존에 유관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40시간이 아니라 32시간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 현장 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작년에는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신 건지 아시나요? 네, 여쭤봤는데요. 이 교육이 유료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작년에만 대략 1,000명 정도의 인원이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요. 1,000명이나요? 네. 유료인데요? 네. 오, 이 센터에서만 작년에 그 정도 인원이라고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 이전에 받으신 분들까지 다 생각하면 세종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주 씨, 네. 그럼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어느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세종시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사단법인 세종시 장애인 부모회, 세종우리협동조합, 한국교통장애인 세종시협회 등과 같은 기관과 단체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별도로 포털 사이트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또 ableservice.or.kr로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활동 지원 기관과 활동 지원사 양성교육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관련 내용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게 이제 크게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이제 사회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서비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놨는데 거기 보면 다 끝에 등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등등등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용자랑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랑 조율해서 나는 이런 서비스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하면 같이 연계돼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막 특별히 이렇게 막 국한돼가지고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이용자에 맞게끔 맞춤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은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그리고 사회 활동,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시는군요. 네.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업무를 조율해 나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자립을 위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용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업무 조율이 사전에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지원 시간에 제한 없이 이용자분이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시간대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용자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를 직접 만나서 장애 정도나 주거 환경 등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간을 정한다고 합니다. 장애의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주거 환경까지 감안을 한다고요?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셨는데 거주하시는 곳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을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수요자분 모두 같은 시간을 배정받는 건 아니고 각자의 장애 정도나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지원 시간을 배정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각자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서비스를 지원받고 싶고 또 어떤 분은 정오나 저녁같이 그렇게 다양한 시간대를 원하시면 활동지원사분이 1대1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 중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활동 가능한 활동 지원사를 찾고요. 그러고 난 후에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시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군요. 네. 그러면 활동지원사분들도 가능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네.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네. 보건복지부의 자립청년 응원곡입니다. 김보경이 부른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아파하는 걸. 보건복지부 자립청년 응원곡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듣고 오셨는데요. 현주 씨, 네. 장애인분들이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 지원 사업 외에 흔히 우리가 아는 동아리처럼 장애인분들의 모임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런 모임들을 자조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센터에 등록된 자조 모임들이 크게는 총 3개가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된 새날에 세종시 여성장애인 연대 모임, 주로 청년층이 활동하는 라비앙 로즈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 자조 모임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조 모임에 대해서 구경희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임을 할 때 어떤 활동을 정해놓고 하지 않듯이 여기 저희 자조 모임도 그 매달 하고 싶은 활동에 따라서 그 회원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 따라서 활동을 결정하고 뭐 다음 달에 할 활동 뭐 날씨가 좋으니까 뭐 나들이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이거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프로그램 하나 개설해달라고 하시면 또 이게 또 저희 또 센터의 프로그램을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뭐 여성분들 아무래도 하회라든지 이런 활동들 정말 여성들끼리 하고 싶은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것 또한 자조 모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이랑은 좀 다르네요. 네. 자조 모임 활동도 정말 자립을 위한 모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정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체적인 자조 모임도 너무 멋지십니다. 네. 자조 모임을 통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취미 생활이나 필요한 활동들을 정하시고 함께 활동하시다 보니까 모임 구성원분들도 서로 굉장히 돈독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말씀만 들어도 흐뭇한데요. 네. 그런데 센터에서 자조 모임을 지원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셨을까요? 네. 구경희 대리님께서 여행을 다녀오셨던 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앞서 새날의 자조 모임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체 장애인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셔야 해서 이동에 제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제약들을 이기고 함께 나들이 가셨던 일들, 대천도 가시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셨던 일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어요.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행지로의 이동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개별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하시고요. 카풀을 하는 것처럼 센터에서 조를 맞춰드리고 함께 이동하시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 차량으로 함께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대천바다와 강원도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던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유림 씨, 네. 오늘도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랬군요. 다음 주에는 오늘 못다한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이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이야기까지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 모집 소식 전해드리는 이모저모 코너도 다음 주에 함께 전해드릴게요. 라라이 필딩에 져서 홀로 서기의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홀로 설 수 있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섣불리 의존하지 않고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건강하게 의존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 안에서 완벽한 홀로서기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건강하고 중심이 바로 선 상태라면
타인과의 교류와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내 삶을 침해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이 건강한 나와 우리가 만나는 사회는 함께 살아가지만 각자의 홀로서기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우리의 일상을 응원하며 자원봉사 해움 14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서영은이 부른 혼자가 아닌 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림 정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